KBS 울산 라디오 특집 다큐멘터리 드라마 격동 60년 불굴의 도전 제2화 조선소 이력서 취재 극본 이호 기획 연출 이지향 두 번째 박충훈 부총리의 눈가에 가느다란 경련이 스치고 지나간다. 상공장관을 비롯한 경제장관들과 논의하면서 조선산업이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장관들을 강력하게 저지하지 못하고 미지근했던 자신의 대응이 대통령과 거리감이 있다는 걸 확인한다는 것은 스스로 무기력과 충격이 되기에 충분했을 것이다. 그러면 경제수석이 공개적으로 말한 게 김학렬이 자기가 만든 말이 아니고 정말 각하께서 강조한 걸 전달한 거야?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조선산업으로 중화학공업 정책에 시동을 거시겠다 극하는 건 이미 결정된 대통령 각하의 결심입니다. 그걸 다들 모르십니까? 문제는 방법. 조선산업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어떤 방법으로 누가 나서서 현실화시키느냐, 이게 최대 핵심인데 지금 조선산업이 되느냐 안 되느냐 택도 없는 의견 개진입니다. 경제수석 말이 사실이라면 논의할 필요가 뭐 있나? 장관들은 그래도 강력하게 시기상조를 주장해야 옳은가? 각하는 또 날 쳐다보며 추진력 말씀을 하시겠구만. 나도 옷 벗을 때가 된 모양이구만. 뭔가? 총리님 연결돼 있습니다. 부총리는 차분했지만 답답한 모양이었다. 총리 각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에요. 정리할 게 있어서 오늘은 출근이 좀 늦습니다. 오전에 대통령 각하께서 주재하시는 경제장관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제철소 건설 문제는 어찌 되고 있습니까? 아직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렇겠지요.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조선소 문제는 어찌 되고 있지요? 조선공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줄곧 추진해오던 계획도 성과가 없는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루어질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지요. 됐으면 조선공사 시절에 벌써 됐겠지. 그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현재는 막연하다 그 말씀이죠? 종합제철소 건설이 최우선 문제인데 조선소에도 관심을 보이시니 각하의 욕심 아닙니까? 그 자리에 계시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욕심이죠. 시원하게 해결되는 일이 아직 없으니 깝깝해서 그럽니다. 나도 깝깝한데 경제부총리께서야 오죽하겠어요. 그럼 어떻게 보고를 할 겁니까? 상공장관하고도 협의해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추진 스케줄을 한번 짜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역대 총리 중에 정일권 총리만큼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고 말한 사람이 없다. 그 어떤 어려운 문제라도 정 총리의 대답은 긍정적이었고 장마로 태산이 무너졌다는 보고를 받아도 장마니까 그랬을 거라고 대답하는 게 정 총리였다. 국회의원들한테 붙여진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는 시쳇말이 정 총리한테서 나왔다는 것은 낭설이 아니다. 여하튼 부총리실은 추진 벽두부터 사실상 암초밭을 항해하는 셈이었다. 그렇다고 주무부처가 되는 상공부 역시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었다. 부총리 호출을 받은 김정념 상공장관도 답답한 심정이었다. 제가 상공장관인데 대통령께서 조선소 건설에 집념을 보이시고 있다는 것을 모를 리 없지 않습니까? 물론이겠지요. 그렇지만 당장에 아무런 방법이 없는데 어쩝니까? 조선소 건설 구상은 좋으신데
누구보다 건설을 해야 할 업계에서부터 체크를 해보니까 아무것도 사전 준비를 해온 것이 없고 아예 사업 계획서 자체를 만든 게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뭔가 방안이 나와야지. 그렇게 답변을 준비해가지고서야 내 목이 붙어 있겠습니까? 오죽하시면 그런 말씀까지 하시겠습니까만 부총리께서도 답답하시겠죠. 헌데 현실을 도외시하고는 추진이 어렵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각하께서 현실을 고려하고 추진하신 큰 일이 지금까지 몇 가지나 있었다고 김 장관이 그런 말씀입니까? 하면 된다는 정신을 가지라고 누차 말씀하셨던 분이고 실제로 각하께서도 지금 조선 산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도 하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더 죽을 노릇인데 경제장관 회의만 있으면 답변이 궁색해져서 환장할 노릇이에요. 그러시지요. 저도 이해합니다. 하면 된다는 게 그 어른 철학인데 안 된다는 소리는 할 수도 없고 하지만 정말 조선소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업계의 공통적인 대답이니 말입니다. 큰일이군요. 각하께선 3차 5개년 계획 안에 조선소 건설을 포함시키겠다고 집념이 대단하신데 그러자면 기술 유치를 약속받았다든지 건설 자금이 마련됐다든지 뭔가 손에 쥐고 있는 게 있어야 각하 말씀대로 3차 계획 안에 포함시킬 수 있겠다고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기술도 자금도 여의치 않으니 말씀입니다. 나도 그런 얘기를 못하겠으니까 속에서 천물이 나는 건데 총리께서는 또 상공장관하고 협의해서 가능한 방향으로 보고를 드리라는 식이시고 그 양반은 늘 안 되는 게 없고 부정적인 말씀은 안 하시는 분 아닙니까? 조선소보다 더 엄청난 종합제철소를 건설한다는데 그건 뭐 기술이나 자금이 만만해서 추진하는 겁니까? 이러시니 말이죠. 이 무렵에 우선순위 제1번은 종합제철소 건설이었던 것이 사실이다. 종합제철소 건설도 수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지만 특히 추진 초기인 이 무렵 조선소 건설만큼이나 어려움이 많았고 박 대통령이 자금 조달 때문에 제1교포 사회에서 관서의 사카모토로 불리던 서가포와 관동의 시게미스로 불리던 신격호 그리고 철공왕으로 군림하던 손다론에게 제철소 건설을 부탁했던 비화도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경제 건설을 위해서라면 못할 일이 없었던 이 당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내막인데 최초로 공개하는 비화가 되겠지만 손다론에게 부탁했던 부분만 공개하고 계속한다.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이동환 박사의 최초 증언 공개다. 돈이라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본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일본에 있는 이제 교포들을 한국에 유치하려고 그것은 뭐 제가 했다는 것보다도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셨습니다. 그 뭐 예를 들면 서가포라든가 손다론이라든가 지금 뭐 신격호 그분도 그때 다 모두 끌어오신 분들이지요. 모두 기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손다론 씨는 그 처음 여기 몇 번 여러 번 오셨습니다. 와가지고 하려고 하다가 그 손다론 씨가 그때 생각한 것이 지금 보안 제철 있지 않습니까? 제철회사를 자기가 이제 하겠다. 박 대통령도 또 그분에게 제철회사를 부탁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 그분하고 박 대통령하고 의견이 안 맞아요. 또 그 손다론 씨라는 분이 굉장히 그 고집이 있는 분이래요. 그분의 의견이 안 맞는 것은 뭐냐면 제철회사를 만드는데 필요되는 모든 기계를 일본에 있는 자기 회사에서 자기 공장에서 다 만들어 가지고 오겠다 이제. 또 그 공장이 아주 일본에서도 아주 그 인류 공장입니다. 현대 정주영 사장이 일본하고 미국으로 돌아다닌다고 하더니 거긴 결과가 없답니까? 그게 이상하지요? 우리 정부에서 정 사장한테 조선소 건설을 부탁한 적도 없고 조선소 얘기를 공개적으로 한 게 없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어째서 일본인이 미국인이 다니면서 알아보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게 기업하는 사람의 감각 아니겠어요? 그리고 혹시 모르지요. 중화합 공업 얘기가 보도되고 했으니까 나름대로 뭔가 계획이 있어서 그렇게 다녀보고 있는지. 어쨌거나 누가 하든 되기만 한다면 정부로서야 대환영할 일 아닙니까? 다녀본 결과는 어떻답니까? 일본 미쓰비시하고 협의를 했던 모양입니다만 원하는 대로 되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한국의 조선업 실태를 미쓰비시 측에서도 조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엉망인데 그들이 살펴봤다면 더 엉망이었을 것이고 어디 선뜻 나서겠습니까? 총리께서도 가능하다는 쪽으로 스케줄을 내놓으라고 하시는데 아직 구체안이 없다고 보고했다간 정말 날아가지. 일본 미쓰비시가 한국의 조선산업 실태를 조사한 것은 사실이었고 그 결과를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이 방문했을 때 보여준 것도 사실이었다. 결과는 부정적이었다. 이 시점에 이미 대한조선공사가 망했으니까 일본의 시선은 한국에선 조선산업이 가망 없다고 보는 게 당연했을 것이다. 부산에 대한조선공사가 있었는데 그저 한 마녀돈급 막 배를 만들고 있었고 그 조선공사가 쭉 창업 이래 적자로다 적자가 누적돼서 결국은 종말은 파산을 하고 그리고 그다음에 파산을 한 후에 한진으로 넘어갔죠. 한 번도 그 흑자를 보질 못했죠. 네. 그리고 이것을 시작할 때는 조선공사가 한 10,000여 돈짜리밖에 못 만들 때죠. 10,000여 돈짜리밖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뭐 아주 조그만 거죠. 네. 정정 회장이 생존했을 때 녹취했던 회고를 들었지만 이런 실정에서 정주영 현대건설 사장이 정부에서 공식적인 중화학공업 육성 방안을 내놓기 전부터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조선 사업에 관한 합작 계획을 추진했던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왜 실현이 되지 않았을까? 물론 한국의 여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이유도 있었지만 일본 내부 문제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 내용은 대화 중에 나올 것이다. 어쨌든 당시 현대건설은 중요한 사업 계획을 거의 동생인 정인영 부사장과 상의했는데 사업 분석은 물론 목소리까지 흡사해서 정인영이 한라그룹을 창업해 분가하기 전까지는 혼동을 하는 중역들이 있었을 정도였다고 한다. 아유, 이거 이미 시원하다. 아니 물 맛은 이 맛이야. 에? 아이 참. 그저 형님이 저 사장님이 그 함께 해보자고 하시는데 결국 안 되겠다고 한다면은 뭐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주영 집안에서는 형님 동생이 없고 반드시 직책으로 부른다. 너가 아니 저 부사장도 일본서 유학을 했고 미쓰비시 중공업에 대해서 잘 알 거야 이야. 미쓰비시의 나가사키 조선소가 있잖아. 예. 아니 거기서 100만 톤 규모의 도크를 증설할 작정으로 덤비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해보자. 왜냐하면 일본도 그랬지만 우리 한국의 제철소가 만들어지면 반드시 경공업이 아니라 중공업으로 간다. 박 대통령이 어떤 양반이냐? 고속도로 만든다고 밀어붙일 때 봤지 않아? 응? 예. 이건 분명히 일본처럼 제철소 다음에 중공업이다. 그렇다면 한국도 중공업이고 그중에 대표적으로 추진할 게 조선소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합작하자 했더니 좋다. 맞다 그거야. 아, 손바닥까지 때리면서 말이야. 응? 아유, 저 근데 저 왜 항복을 했을까요? 아니 그게 운이라는 거지. 뭐이냐면 미쓰비시 측에서 합작을 추진하겠다는 내부 결심은 서 있는 상태였어. 예. 아니 그런데 일본이 이 중공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하던 도중에 그
중공에서 그 뭐이냐 주은내 주은내 사원칙. 예. 한자 발음으로 주을레라고 했지만 국제 공통 공식어는 저원다이 중국 수상이었다. 그러니 저원다이 사원칙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그래 주사원칙이라고 하지. 예. 그게 발표돼서 일본이 눈치를 보고 있던 중이었단 말이야. 주은내 중공수상이 내놓은 사원칙이라는 게 이 내용적으로 보면은 한국과 대만하고 경제 협력을 맺고 있거나 투자를 하는 회사하고는 이 무역을 안 하겠다는 게 들어있잖아. 그렇게 되니까 일본 통산성이 중공하고 국교 정상화를 추진 중이기도 했지만 무역을 해야 되니까 이 미쓰비시한테 제동을 걸고 나온다는 얘기야. 그러니 뭐 별 수 있어? 결렬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저 일본 통산성이 조사관까지 그 한국에 파견시켜가지고 그 조선소 건설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했다 이런 소문이 나던 거군요. 그랬지? 맞아. 그랬을 거야. 저기 그 통산성 얘기가 뭐 안 하겠다는 핑계였는지 모르지만 그 우리 한국의 기술 수준이나 시장성에 비춰볼 때 최고 건조 능력이 5만 톤에 불과하고 그 20만 톤급 이상의 대형 선박 건조는 뭐 경험도 없고 기술 축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타당성이 전혀 없다 이런 저 보고를 했다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발표를 했어. 그게 아까자와 중공업 국장이라는 친구의 보고 요지였을 게야. 그렇게 되니까 일본 조선협회가 또 통산성 보고서에 맞장구를 치고 나온 거야. 한국하고 초대형 조선소 합작 건설 계획은 불가능하다. 이러고 말이야. 그 시원찮은 것들이 해보지도 않고 말이지. 저 사장님, 그럼 이제 저 어떻게 하실 생각인데요? 아니 뭘 어떻게 해? 끝난 거지. 이 기술이 있어, 자본이 있어. 뭐 어쩌고 있는 거야 이거? 제철소 만들어서 제철 입국이 안 되고서는 이 나라 경제에 희망이 없다고 그만큼 강조해서 얘기를 했으면 뭐 전부 자기 일처럼 뛰어야 할 거 아니오? 뭐 내 혼자 배부르자고 하는 일인가? 박태준 사장이 자기 제철소 만든다고 일본이다 서독이다 뛰어다니고 있냐 이 말이에요? 에이, 부총리. 예, 카카. 그 5개국 8개 회사가 구성된 기사하고 몇 번 미팅했어요. 제가 말씀입니까? 그 제철소 건설의 차관 제공을 책임지겠다던 국제 제철 차관단 기사가 2년이 되도록 차관을 기피하고 5개국 중에 특히 중심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하고 서독이 차관 공여를 기피하고 있다는데 그 기획원에서는 뭘 했고 부총리는 뭘 하고 있었느냐 이 말이에요. 카카, 그렇지 않아도 기사 회원국들 앞으로 공안을 보내 차관 공여를 조속히 해주도록 촉구하고. 아니 공안을 아니 막 그자들이 지금 다른 공사를 따낼 욕심으로 위장 참여했다는데 공안이 무슨 소용 있어요? 종이 쪼가리 공안이. 부총리가 국무로 시간이 없어 못 만났다면 관계관을 보내서라도 직접 만나고 확인하고 따지고 그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 가지 물어봅시다. 부총리는 종합제철소 건설이 우리의 현안 중에서 몇 번째라고 생각합니까? 그야 당연히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어째서 4개국 순방하고 돌아왔을 때 전 국민이 듣고 있는 방송하고 인터뷰하면서 제철소 문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죠? 예? 제가 그렇게 발언한 적은 없습니다. 내가 들었어요. 부총리 마음속에 제철소가 중요한 현안으로 담겨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지금까지 차관 기피 문제가 제기되도록 방치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대답이 없어요? 그러면 그 조선소 건설 어찌 되고 있어요? 아직 진행 사항을 보고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보고를 받지 못해? 그러면 부총리가 보고를 받을 때까지 대통령은 잠자코 있으라 이 말이에요. 뭐야?